날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산에 오르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특히나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산에 오르는 분들 많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늘 하던 운동이 아니면 탈이 나기 마련이잖아요. 네. 봄철 산에 갔다가 발목을 다치는 분들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발목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고 또 증상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한의학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보통 발목이 좀 삐끗해서 병원에 가면 염좌라는 얘기를 많이 네네네.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발목이 접질렸다든지 삐끗하다든지 이런 걸 염좌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발목의 상태를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아리 쪽에서 내려오는 경골이라는 뼈가 발목 뼈에서 이렇게 지탱이 되거든요. 이렇게 뼈가 지탱이 되는 과정 중에서 옆에 있는 인대들이 탄탄하게 지지를 해줘야 우리 발목이 안정성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때 우리가 움직이다가 삐끗하거나 안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접질리는 경우들 이럴 때 인대에 손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인대의 손상들을 발목에 염좌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특히나 등산 갔다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등산이 좀 발목에 무리가 가는 운동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내려올 때는 본인의 체중에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3에서 한 5배 정도의 하중이 더 많이 가해지게 되겠죠. 이럴 때 발목을 삐기가 상당히 쉽게 되는데 특히나 등산을 하실 때 그리고 내려올 때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렇게 내려올 때는 평지를 걸을 때보다 훨씬 더 속도를 줄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보폭은 조금 더 작게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배낭을 메신다면 본인의 체중의 한 10% 내로 조정을 해주시는 것들도 필요하고 또 등산용 스틱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지팡이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등산이 발목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또 보니까 체중이 늘었을 때도 발목에 상당히 또 무리가 간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과체중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근력이 늘어나면서 체중이 늘어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겠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근육은 소실되는 상황에서 몸무게만 늘어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을 지탱을 해주는 근육들이 많이 부족해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발목을 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처음부터 파열, 그러니까 끊어지는 것부터는 아닐 텐데 그러면은 늘어나는 정도, 또 파열의 통증 정도는 얼마나 차이가 심한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목을 삔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파열까지 가지는 않죠. 순간적으로 인대가 약간 늘어나는 정도까지만 가게 되는데 이때도 많이 붓거나 아니면 통증이 심한 상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완전 파열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거의 발목의 불안정성이 아주 심해지기 때문에 거의 걸음을 걷지 못하거나 아니면 발목이 만성 상태에서 우리가 덜렁거린다라는 표현들을 해주시는데 네.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조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네. 드려야 정말 되겠네요. 아플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는 게 어느 정도 아플 때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야 할까 이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뭐 접질렸다고 병원에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세요. 네. 이 시청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박 3일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발목을 삐었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삔 당일에는 그렇게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목이 가장 많이 붓고 네. 그리고 통증이 가장 심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자세하게 뭐 증상들을 조금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쉬고 그다음에 적절한 처치를 해준 상태가 되면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날 아침에는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붓기가 전혀 빠지지 않거나 아니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면 이때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2박 3일간의 경과를 잘 관찰을 해야겠군요. 네. 그런데 만약에 방치하게 된다면 좀 심각하게 병이 진행되는 건가요? 네, 아까 제가 발목에 염좌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인대가 약간 늘어나는 상태부터 부분 파열 그리고 완전 파열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만성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발목에 불안정성, 발목이 덜렁거리기 때문에 발목을 지탱하는 부분들이 되게 힘들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약간 첫 번째 발목을 삐거나 아니면 살짝 발목을 삐는 경우에는 발목에 약간 늘어나는 상태이거나 네. 아니면
살짝 부분 파열만 있는 상태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다치는 경우들이 대부분 이 정도의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발목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조처가 되지 않고 그때 증상들이 빨리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부분 파열의 정도가 조금씩 더 심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발목을 받쳐주는 인대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불안정성이 줄어들게 되면 발목의 뼈끼리 부딪히게 되는 네. 우리가 관절염의 성향들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발목에서 제 일을 못 해주니까 무릎이나 고관절 쪽 그리고 심할 때는 허리까지 증상들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조처가 가장 필요한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 관절에 염증이 나타날 수 있고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이제 거동하기도 불편하고 상당히 또 움직이기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관절염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발목 염좌에서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단계는 상당 부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이 가중이 되면서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엑스레이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들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발목의 정상적인 발목과 그다음에 관절염이 진행한 발목을 보시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목의 관절 사이가 잘 벌어져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쪽으로 뼈와 뼈끼리 부딪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그러네요.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뼈와 뼈끼리 부딪히게 되면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통증도 심하지만 부종과 그다음에 보행 장애도 심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삐었을 때 잘 관리를 해줘야 될 텐데요. 네. 그런데 병원에 가기 전에 응급처치, 또 집에서 하는 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발목을 삐었을 때 얼마 정도의 응급처치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치료 기간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발목에 염좌가 생겼을 때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처치들을 라이스 요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영어로 이제 라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4가지로 이제 그림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이 부분들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라이스 요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다들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첫 번째, 발목을 삐었을 때 휴식을 취한다는 부분들인데 이게 가볍게 쉬어준다는 부분들 플러스 내 발에 하중을 주지 않는다. 결국 내가 걷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는 부분들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갑자기 삐었을 때 우리가 차가운 찜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따뜻한 찜질을 해야 될지 되게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맞아요. 많을 네. 건데 네. 수상 후에 다친 후에 만 24시간까지는 기본적으로 차가운 찜질을 해서 우리가 더 이상 부종이나 아니면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열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부터는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는 것들이 좋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약국에서 흔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죠. 압박붕대를 가지고 가볍게 이 부분들을 감아주시는 것들이 또 방법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내 심장보다 약간 올려놓는 엘리베이션이라고 하는 거상을 통해서 부종을 좀 더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응급처치를 권유를 드립니다. 네, 라이스 요법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치료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안쪽에 부종과 그다음에 염증 반응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한방적으로는 약침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합니다. 네. 한약에서 추출한 용액을 환부에다가 직접 주입을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부종을 완화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발목을 삐었을 때 염증 반응이 스물스물 일어나는 부분들을 좀 완화시킨다는 그런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또 한방을 찾으시는 환자분들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목을 좀 자주 삐는 만성 염좌의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처치가 되고 그다음에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방으로 내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봉침이라고 하죠. 벌침요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만성의 염좌 질환에서 이제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기타 추나요법이라든지 아니면 관절염에 대한 처치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뼈나 인대를 좀 튼튼하게 하는 치료 방법도 있다고요. 네, 가장 근본적인 치료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발목의 염좌라는 부분들이 결국 발목 인대의 부분 파열 이상을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고무줄이 약간 찢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한약을 통해서 우리가 찢어진 부분들의 틈새를 메꿔주거나 아니면 뼈가 약해진 부분들 그리고 힘줄이 약해진 부분들을 다시 또 탄탄하게 만들므로써 관절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사실 이제 한의원에 가면 이제 치료 기간이 얼마 정도 될까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보통 어느 정도 걸린다고 봐요? 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염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에서 증상들이 거의 다 완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이요? 네. 다만 우리가 만성 염좌로 갔거나 아니면 부분 파열 이상의 불안정성이 많이 증가가 된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한 경우에는 네. 그 증상들에 따라서 기간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그런데 혹시 말씀하신 치료들 중에 부작용은 없는지 걱정은 안 해도 되는지요? 네, 발목 염좌 경우에 크게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우리 의외로 쉽지 않은 경우기는 하지만 의외로 우리가 흔치 않은 상황들에서 발목에 골절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의 상황들이 있는데 발목의 비골이라고 하는 발목 외측에 바깥쪽에 외과 쪽에 있는 복숭아뼈 쪽의 통증이 아주 극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중족골이라고 하는 발목에 우리가 내측에서 내려와서 발 쪽에 가까운 부분들의 뼈가 부러지는 경우들이 의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뼈가 좀 약해진 중년 이후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골다공증을 나도 알지 못하는 경우에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뼈가 부러진 부분들, 골절과 감별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지금 이제 치료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그 수술 필요한 경우는 없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이제 끝 단계라고 보셔야 되겠죠. 골절의 이제 증상들의 플러스 관절염까지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뭐 이제 발목이 이제 건강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어떻게 좀 관리를 하면 좋을지 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평소 때 내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발목을 잘 풀어주는 거죠. 풀어준다. 우리가 등산뿐만이 아니라 네. 어떤 특정의 스포츠를 한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10분 정도는 발목을 예열을 시키는 그리고 스트레칭을 시키는 그 단계를 통해서 발목을 풀어준 다음에 동작을 시작하시는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 보통 이제 봄철이 되면 마음이 많이 들떠 있게 되기 때문에 본인의 할 수 있는 운동량을 오버해서 가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네. 내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더 빠르게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하산을 할 때 시간에 쫓겨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폭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가 다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운동량을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그 운동량에 항상 모든 운동들은 70% 정도로 맞춰주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이렇게 운동의 강도를 조절을 해주시는 것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또 궁금한데 이제 네. 발목 스트레칭 할 때 이렇게 발을 좀 이렇게 굴려주는 방식으로 하면 네, 될까요? 두 가지를 또 여기서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다들 하시는 부분들이 발목을 우리가 끝을 대고 발목을 이렇게 돌려주는 스트레칭, 네, 네. 바깥쪽 안쪽으로 하는 많이들 것들은 하시죠.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우리가 종아리 쪽의 근육들을 스트레칭 시켜주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고 발목을 이렇게 꺾어주는 네. 이 동작들 이렇게 두 가지 스트레칭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운동을 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 운동 그리고 인대에 무리가 가지 않은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닝와이드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지역도 해외에서 감염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입국자 명단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건군 사회복무연구센터에서 20대 여성 확진자가 무단 이탈해 인근 펜션 주인과 접촉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정작 지자체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중앙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주 도심에 붉은 여우가 나타나 10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붉은 여우는 멸종위기 1급에 속하는데요. 도대체 이 여우가 어디서 온 것인지 출생 비밀을 밝히기 위한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이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예전 선거에 비해 네거티브 선거가 없습니다.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던 이전 선거에서의 학습 효과에다 코로나19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 이제 4월의 첫날인데요. 기온도 많이 올라서 완연한 봄이 다가왔습니다. 뭐 벚꽃도 볼 수 있고 개나리도 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봄을 많이 좀 느끼지 못해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봄을 즐기려고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홀히 했다가 다음 계절도 반갑게 맞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답답할 수 있겠지만 모두를 위한 실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5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